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 한 통.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20년 같이 산 남편보다 당신이 더 좋아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선희.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30년을 함께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매주 2번씩 만나 수다 떨고 여행 다니며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그 친구가 제 남편과 3년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6개월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과 자녀들 앞 TV 화면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을 때 둘 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우정과 20년 결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지영입니다. 올해 52세이고 전업주부로 20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남편 김민석은 55세로 중소기업 부장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3개월째입니다. 딸 수빈이는 고등학교 3학년 18세이고 아들 준호는 중학교 2학년 14세입니다. 평범한 4인 가족입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8시쯤 귀가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친가와 처가를 번갈아 방문했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제게는 최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30년 7개월을 함께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대학도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와 금요일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 나누지 못할 비밀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선희는 제 분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희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10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15평 규모 카페였습니다. 이름은 선인의 작은 쉼터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30년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5,500원이었지만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친구니 가요?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평소처럼 선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선희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응, 오늘 손님 많네.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6개 중 4개가 차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 단골들이 좀 생겼어. 선희가 웃으며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요즘 어때? 남편은 잘 지내?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야근이 좀 잦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근? 무슨 프로젝트라도 있어? 선희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글쎄, 자세히는 안 알려줘. 회사 일이라고 하던데.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일 이야기 안 하잖아. 선희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빈이 대학 입시 이야기, 준호 학원 이야기, 시어머니 건강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수빈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 그래, 금요일에 또 봐. 선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0시 4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40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 남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씻고 와. 밥 데워줄게. 아니야, 배불러. 그냥 씻고 잘게.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자주 늦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다시 선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언니 또 왔네. 선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약속이잖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카페라테 어때? 좋아. 카페라테 한 잔 6,000원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남편 어때? 아직도 야근 많이 해? 선희가 물었습니다. 응. 어제도 10시 넘어서 들어왔어. 좀 걱정돼.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글쎄, 바람이라든가. 선희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20년 넘게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남자들 조심해야 해. 중년에 바람 피는 사람 많거든. 선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남편 못 믿으면 누구 믿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 시간 후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삼겹살 600g, 상추 1봉지, 마늘 1통, 된장 1통. 총 23,800원을 계산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수빈이와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8시쯤 오실 거야. 우리 먼저 먹자.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 50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또 늦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 오늘도 회의가 있었어.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밥 데워줄까? 아니, 괜찮아.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이상합니다. 야근이 너무 잦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늦게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베개 밑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남편 휴대폰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들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톡 1건. 발신자는 선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선희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을까요?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여보, 어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못 보는 게 아쉬워요. 빨리 금요일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선희가 제 남편한테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대화 내역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 27분. 남편 집에 잘 들어갔어? 선희,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허전해. 남편, 나도 그래. 금요일까지 참아야지. 선희, 빨리 보고 싶어. 사랑해. 더 올렸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선희, 오늘 2층에서 기다릴게. 남편, 8시에 갈게. 선희, 못 기다리겠어. 빨리 와. 10월 15일 화요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카페 갔다 왔대. 선희, 알아? 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힘들었어. 남편, 조금만 더 참자. 곧 정리할게. 선희, 언제? 남편, 시간 좀 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과 제 절친이 연인 관계였다는 겁니까? 30년 친구가 제 등 뒤에서 제 남편과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까?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봐야 했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계속 올렸습니다. 9월 25일. 남편, 오늘 회의 핑계대고 일찍 나올게. 선희, 좋아. 2층에서 기다릴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남편, 우리 만난 지 3년. 선희, 벌써 3년이나 됐네. 시간 정말 빠르다. 사랑해. 3년이라고요? 3년 전부터 만났다는 겁니까?
2021년 9월부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이번씩 선희를 만나며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선희는 제 남편과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더 올렸습니다. 8월 13일. 선희 지영이가 요즘 당신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남편 괜찮아. 아무것도 모를 거야. 워낙 눈치 없잖아. 선희 그래도 조심하자. 들키면 큰일이야. 남편 알았어. 당분간 문자 줄이자. 눈치 없다고요? 제가요? 3년 동안 모른 제가 눈치가 없는 거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웃듯 말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월 2일. 선희 오늘 지영이가 카페에 왔었어. 당신 이야기하더라. 요즘 야근 많다고. 남편 미안해. 너 만나느라 거짓말하게 돼서. 선희 괜찮아. 어차피 곧 정리할 거잖아. 남편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한다고요? 무슨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선희와 재혼하려는 건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월 18일. 선희 지영이가 우리 여행 가자는데 어떡해? 남편 적당히 핑계대. 선희 미안해. 언니한테 거짓말하는 게 힘들어. 남편 나도 힘들어. 하지만 조금만 더. 힘들다고요? 거짓말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3년간 계속했잖아요. 제 앞에서 웃으며 커피 마시고 수다 떨면서요. 5월 3일. 남편 오늘 지영이 생일인데 너랑 있고 싶어. 선희 나도. 하지만 집에 가야지. 남편 내년에는 너랑 보낼게. 제 생일날에도 선희를 그리워했다는 겁니까? 그날 남편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생일 축하해. 사랑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4월 9일. 선희 카페 2층 인테리어 끝났어.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야. 남편 고마워. 오늘 저녁에 갈게. 선희 기다릴게. 사랑해. 카페 2층이라고요? 선희 카페는 2층이 있었나요? 생각해보니 계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창고라고 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곳이 둘의 미래 장소였던 겁니다. 3월 15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너 이혼했다며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더라. 선희 연기했어. 사실 홀가분해. 이제 당신이랑 자유롭게 만날 수 있잖아. 남편 내가 이혼하면 우리 결혼하자. 선희 정말? 남편 약속해. 결혼하자고요? 약속까지 했다고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을 겁니다. 선희는 카페에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요. 저는 혼자 집에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 3개월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 7개월을 함께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요? 선희한테 달려가서 뺨을 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선희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 2층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어딘가 호텔방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제주도 같았습니다. 언제 제주도에 갔습니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던 주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이와 제주도 여행을 간 겁니다. 그 주말에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남편이 워크숍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며요. 바보였습니다. 완전히 바보였습니다. 사진은 총 87장이었습니다. 3년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카페 2층이었습니다. 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3주년인데 뭐 해줄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해줄게. 사랑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동영상을 껐습니다. 더 볼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게 전부 나왔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세면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삭제된 문자 복구 방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복구 앱을 설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앱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남편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1969년 3월 15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2004년 6월 12일. 틀렸습니다. 수빈이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맞았습니다. 앱이 실행됐습니다.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상 시간 15분. 기다렸습니다.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복구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삭제된 문자 2347건이 복구됐습니다. 열어봤습니다. 3년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선이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2021년 9월 첫 문자. 선이 오빠 오늘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남편 나도. 오랜만에 재밌었어. 선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 물론이지. 그때부터였구나.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해 9월 선이가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며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법무팀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연결해 줬습니다. 절친이니까요. 남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 일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연결해 준 겁니다. 제 손으로 남편과 친구를 이어준 겁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선이에게 남편을 처음 소개했던 날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선이야, 우리 남편 소개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선이는 남편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언니 남편 정말 멋있다. 나도 이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의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선이는 제 남편을 탐냈던 걸까요? 18년을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챈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문자를 읽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거. 둘 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된 문자 2347건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봤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선이 오빠 오늘 지영이가 또 카페에 왔었어요. 나한테 오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다고. 남편 그래? 뭐라고 했어? 선이 잘 챙겨주라고 했죠.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남편 우리 비밀 잘 지키고 있네. 속으로 웃음이 났다고요? 제 걱정을 들으면서 비웃었다는 겁니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너랑 여행 가자는데 어떡하지? 선이 적당히 핑계대요. 요즘 카페 바쁘다고. 남편 고마워. 너한테 미안해. 선이 괜찮아요. 언니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요. 연기가 익숙하다고요? 30년 친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졌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월 9일. 선이 오늘 지영이가 카페 와서 3시간이나 있었어요. 오빠 칭찬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미안해.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선이 괜찮아요. 사실 언니가 오빠 얘기할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웃기다고요? 제가 웃기다고요?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제대로 모른다고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너 요즘 예뻐졌다고 하던데. 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남편 나도 너 때문에 젊어지는 것 같아. 지영이는 요즘 잔소리만 해. 나이 든 것 같아. 선이 20년 넘게 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이 들었다고요? 잔소리만 한다고요? 저는 20년간 당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요. 그게 잔소리로 들렸다는 겁니까? 2022년 5월 7일. 선이 오늘 지영이가 또 카페에 왔어요. 우리 2층에서 만나고 있는데 1층에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남편 헐. 들킬 뻔했네. 선이 아니에요. 언니는 2층에 올라올 생각도 안 해요. 창고라고 했거든요. 정말 눈치 없어요. 남편 그래서 편하긴 해. 앞으로도 조심하자. 선이네. 그나저나 언니가 바로 밑에서 커피 마시는데 우리는 위에서 키스하고 있었다는 게 아찔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남편 나도. 스릴 있었어. 재밌다고요? 스릴 있다고요? 제가 바로 밑에서 커피 마시는데 위에서 키스하는 게 재밌다고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2년 7월 14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우리 가족 여행 가자는데. 선이 가세요? 당연히 가야죠. 남편 너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선이 저도요. 하지만 참아야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편 그래. 올해 안에 정리할게. 선이 약속이에요. 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남편 알아. 조금만 더. 올해 안에 정리한다고요? 2022년 7월이면 작년입니다. 1년 3개월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혼 계획을 세운 겁니까? 2022년 9월 30일. 선이 오빠 지영이가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꾸 늦게 들어온다고 따지더라고요. 남편 괜찮아. 확실한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선이 그래도 조심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남편 걱정 마. 지영이는 워낙 착해서 의심해도 확인은 안 할 거야. 그런 성격 아니거든. 선이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계속 조심하면서 만나요. 착하다는 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였습니까? 의심해도 확인 안 할 거라고요? 제 성격을 그렇게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의심만 했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보였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선이 오빤 지금 가족들이랑 있겠죠. 남편은 케이크 자르고 있어. 선이 부럽다. 나도 오빠랑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요. 남편 내년에는 같이 보내자. 약속할게. 선이 정말요? 남편 그래. 내년 크리스마스는 너랑. 그날 저희 가족은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선물도 줬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속으로 선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행복이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남편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선이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남편 고마워. 근데 지영이한테 말하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밥 사야 한다고 하더라. 솔직히 짜증났어. 선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남편 그래도 부담스러워. 너는 그런 거 안 시키잖아. 선이 당연하죠.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승진했을 때 시댁에 인사하라고 한 제가 잘못입니까?
예의를 지키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그게 부담스럽다고요? 선의는 안 시킨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녀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니까요. 2023년 4월 19일. 선이 오늘 지영이가 또 카페에 왔어요. 수빈이 대학 입시 걱정한다면서 한숨만 쉬더라고요. 남편 수빈이 성적이 좀 떨어졌나 봐. 선이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도 스트레스 주고. 남편 맞아. 요즘 집에 가기 싫어. 분위기가 무거워. 선이 그럼 카페로 와요. 여기가 더 편하잖아요. 남편 그래. 거기가 진짜 집 같아. 집에 가기 싫다고요? 카페가 진짜 집 같다고요? 20년간 제가 가꾼 집이 싫다는 겁니까? 딸 입시 걱정하는 게 예민한 겁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남편 오늘 지영이가 우리 결혼기념일 저녁 어디 가자는데. 선이 가세요? 당연히 가야죠. 남편 너랑 보내고 싶은데. 선이 저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그래. 이혼하면 바로 너랑 재혼할 거야. 선이 약속이에요. 전 오빠밖에 없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선이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날 저희는 강남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예약해준 곳이었습니다. 18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습니다. 20년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선이 오늘 지영이가 카페에 3시간 넘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우리 엄마 요양원 가시는 거 반대하나 봐. 선이 당연히 가셔야죠. 언니가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 맞아. 근데 지영이는 효부 코스프레 하려고 해. 솔직히 부담스러워. 선이 이혼하면 그런 것도 안 신경 써도 되니까 좋겠어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모시고 살면서 간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효부 코스프레입니까? 제가 20년간 시댁을 섬긴 게 코스프레였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일. 한 달 전입니다. 선이 오빠 언제 이혼할 거예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남편 미안해. 수빈이 대학 가면 바로 할게. 선이 정말요? 약속이에요. 남편 약속해. 내년 3월에 수빈이 입학하면 그때 이혼 얘기 꺼낼게. 선이 그럼 내년 여름에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그래. 6월쯤 하자. 선이 기대할게요. 사랑해요. 내년 3월에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요? 내년 6월에 재혼한다고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선이는 재혼 날짜까지 정해놓았던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문자를 읽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또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액만 나왔습니다.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20년 3개월을 성실히 살아온 아내의 모습입니까? 30년 7개월을 한결같이 믿었던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당장 따지면 그들은 발뺌할 겁니다. 일시적 실수였다고 말할 겁니다. 용서를 빌 겁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닐 겁니다. 3년간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빌어도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 아이들 모두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6개월간 아무것도 모른 척하겠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선의를 만나고 남편을 웃으며 맞이하겠습니다. 그 사이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둘 다 무릎 꿇게 만들겠습니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시였습니다. 아이들이 6시에 돌아올 겁니다. 남편은 8시쯤 올 겁니다. 그 전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다시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8시 20분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늦었네. 힘들었어? 괜찮아. 회의가 좀 길었어.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회의요? 선이 카페 2층에서 시간 보낸 거 아닙니까?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밥 먹을래? 배고파. 뭐 있어? 김치찌개 끓였어. 좋아. 남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밥과 찌개를 데워서 차렸습니다.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면 이 모습도 마지막이겠죠. 10월 18일 금요일 선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카페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선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희야, 오랜만이다. 화요일에 봤잖아. 오랜만은 무슨. 선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구토가 나왔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카페라테 마실래? 응. 6,000원 계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남편이랑은 좀 나아졌어? 선희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묻는 선희를 보니 욕지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그래. 여전히 약은 많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다. 언니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혼자 있는 시간 많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뭐. 익숙해지는 것 같아.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그럴 땐 언니도 뭔가 취미 생활 해봐. 나처럼 카페 하는 것도 좋고. 선희가 조언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커피가 아니라 상황이 씁쓸했습니다. 저 위에 2층이 있잖아. 올라가 봐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2층? 거기는 창고야. 정리가 안 돼서 보여줄 게 없어. 그래? 그럼 다음에 정리되면 보여줘. 응. 그럴게. 선희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수빈이는 입시 준비 잘 돼가? 응. 목표 대학 정했어. 서강대 경영학과. 뭐 좋은데? 언니도 수빈이 밀어주고 있지? 당연하지. 엄마가 안 밀어주면 누가 밀어줘? 일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탐정이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 외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제 친구입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시군요. 네, 사진, 동영상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개월 기본 300만 원입니다. 연장 시 일주일당 70만 원 추가됩니다. 3개월 계약하겠습니다. 총 9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뺐습니다. 15년간 모은 돈 2,300만 원 중 900만 원을 썼습니다. 남편 사진과 선희 사진을 건넸습니다. 근무지와 카페 주소도 알려줬습니다. 2층에서 만난다는 정보도 줬습니다. 탐정이 메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완료였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만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USB였습니다. 사진 127장, 동영상 8개입니다.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노트북으로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0월 24일 오후 7시 45분 카페 2층 창문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선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 역삼동 모텔 입구였습니다. 손잡고 들어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날 밤 10시 35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10월 27일 오후 9시 카페 2층에서 와인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영상도 재생했습니다. 10월 26일 저녁 7시 52분부터 8시 7분까지 1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카페 2층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도 녹음돼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선희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곧 지영이랑 이혼할게.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언제? 수빈이 대학 가면 내년 3월이면 입시 끝나잖아. 그때 이혼 얘기 꺼낼게. 고마워. 기다릴게. 6월에 결혼하자. 좋아. 영상을 껐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11월 5일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입니다.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봤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재산 분할은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대 2 정도 가능합니까? 이 정도 증거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소송 진행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몇 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료 30만 원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완료였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부터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이 3개 있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12억 원, 분당 오피스텔 3억 5천만 원, 판교 상가 2억 8천만 원. 총 1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절세 목적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예금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 5개에 총 8억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자산 2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대 2로 나누면 제 몫은 22억 5천6백만 원입니다. 위자료 1억까지 합치면 23억 5천6백만 원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선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후 3시 카페였습니다. 언니 오늘 표정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선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별로. 그냥 날씨가 좋아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좀 나아졌어? 선희가 또 물었습니다. 매번 제 남편 이야기를 묻는 선희가 역겨웠습니다. 비슷해. 여전히 바쁘고. 그래도 언니 남편 성실하잖아. 바람 같은 건 안 피울 것 같고.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20년 넘게 봤는데 확실해.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바람 상대잖아요. 선희야, 너는 재혼 생각 없어? 이혼한 지 3년 넘었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좋은 사람 있으면 생각해 볼게. 지금은 카페 운영하느라 바빠서. 좋은 사람? 제 남편 말하는 건가요? 역겨웠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져야지. 제가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소름 끼쳤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습니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회의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나왔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희가 카페 쉬는 날이라는 걸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일찍 들어온 겁니다. 잘 됐다. 오늘 삼겹살 구웠어. 같이 먹자. 좋아.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수빈이와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아빠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가족 식사도 곧 끝나겠죠. 11월 말부터 자녀들에게 조금씩 준비를 시켰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만약에 말이야. 아빠가 바람을 폈다면 엄마 편 들어줄 수 있어? 수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 그냥 만약에 그런다면. 당연히 엄마 편이지.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고마워. 준호에게도 물었습니다. 준호야.
만약 아빠가 나쁜 짓 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나쁜 짓? 거짓말 같은 거. 나쁜 거지 뭐. 그럼 화날 것 같아. 그래. 엄마가 나중에 말해줄 게 있을지도 몰라. 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12월 중순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 총 사진 378장, 동영상 27개를 확보했습니다. 모텔 출입 17회, 카페 2층 밀회 42회가 기록됐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비용 2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총 1,11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상금이 1,200만 원 남았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선희와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습니다. 언니 크리스마스에 뭐해? 선희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이랑 집에서 보낼 거야. 너는? 나? 그냥 카페에서 일할 것 같아. 혼자 보내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보낼 거면서요. 외롭겠다. 우리 집에 올래? 같이 케이크 먹자. 제가 제안했습니다. 선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네 가족 시간인데 내가 왜 가? 괜찮아. 남편도 좋아할 거야. 30년 친구잖아. 정말 괜찮아, 언니.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선희가 거절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 남편과 따로 만날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알았어. 그럼 크리스마스 잘 보내. 응, 언니도.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인사겠죠. 1월 초 남편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김민석 부장이 부하 직원 아내와 불륜 관계입니다. 증거도 보냈습니다. 회사 내 소문이 퍼지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1월 중순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 모두 모여야 해요. 알았다. 갈게. 시어머니가 수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에 와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가족 모임 하려고요. 꼭 와주세요. 알았어. 갈게. 2월 1일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D-데이였습니다. 4개월간의 준비가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선희와 남편을 그날 저녁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선희를 만났습니다. 오후 3시 카페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이 될 겁니다. 언니 요즘 표정 좋은데?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별일 없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희야, 다음 주 토요일 2월 1일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갑자기 왜?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가족 모임 하는데 너도 불러. 30년 친구잖아.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선희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가도? 당연하지. 우리 남편도 좋아할 거야. 너 오래 못 봤다고 했어. 정말? 오빠가 그랬어? 응. 그러니까 꼭 와. 7시까지. 선희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날 카페 영업하는데. 하루 쉬어. 한 달에 한 번쯤은 쉬어야지. 응. 알았어. 갈게. 고마워, 언니. 선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집에 일찍 와줘. 왜? 무슨 일 있어? 가족 모임 있어. 양가 부모님 다 오시고 선희도 와. 선희도? 응.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뭔가 특별한 날이야? 응. 아주 특별한 날이지.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7시까지 갈게. 1월 25일 수요일부터 최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탐정에게 받은 사진 378장을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3개월치였습니다. 중요한 사진 50장을 선별했습니다. 카페 2층에서 키스하는 사진 12장, 모텔 출입 사진 17장, 제주도 여행 사진 8장,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13장. 동영상 27개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 장면만 편집했습니다. 카페 2층 미래 영상 7분, 모텔 주차장 영상 3분, 재혼 약속하는 통화 녹음 5분.
총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복구한 2347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30개를 뽑았습니다. 지영이는 눈치 없어라는 문자,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제대로 모른다는 문자, 언니가 바로 밑에서 커피 마시는데 위에서 키스하고 있었다는 문자, 이혼하면 재혼하자는 문자, 내년 6월에 결혼식 올리자는 문자.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3년간의 배신이었습니다. 총 87장 슬라이드였습니다. 첫 장. 2021년 9월 불륜의 시작. 두 번째 장. 제가 연결해준 만남. 세 번째 장부터 사진과 문자가 시작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간 순서대로요. 중간중간 동영상도 삽입했습니다. 마지막 장. 여러분 앞에 선 이 두 사람의 진실입니다. 완성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하고 USB에도 백업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거실 TV와 노트북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HDMI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잘 나왔습니다. 소리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2월 1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D-데이였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출근했습니다. 선이 만나러 간 거겠죠. 아이들도 학원 갔습니다. 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식탁을 닦았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모든 게 끝날 겁니다. 20년 3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30년 7개월의 우정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샀습니다. 갈비 2kg, 채소 10가지, 과일 5종류. 총 18만 7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3시간 동안 요리했습니다. 오후 5시 준비가 끝났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10인분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4명, 남편 선이, 아이들 2명, 저까지 총 9명이지만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렸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4개월 전 처음 진실을 알았을 때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후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민석이는 곧 올 거예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10분 후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왔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6시 50분 수빈이와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오셨네.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구나. 양가 부모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후 6시 55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셨고요. 남편이 인사했습니다. 민서가 왔구나. 앉아라.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왔어. 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와.
선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다 같이 마시라고. 선이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친구 최선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이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선이가 인사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잘 지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둘 다 능숙했습니다. 3년간 연기해온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마지막 연기를 즐기세요. 곧 끝날 테니까요. 자, 이제 다들 모였으니 식사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영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말 좀 해줘야지. 친정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0명이 앉으니 꽉 찼습니다. 갈비를 구워서 나눠줬습니다. 샐러드도 돌렸습니다. 밥과 국도 차렸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가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이는 남편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멀리 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30분 후 식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맛있었어. 친정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할 말이 뭔지 말해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V 앞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HDMI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워포인트 첫 장이 떴습니다. 3년간의 배신.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남편 김민석과 제 30년 친구 최선희의 3년간 불륜 증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양가 부모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첫 만남. 커피숍 CCTV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선이가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리모컨을 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남편과 선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앉으세요. 다 보고 나서 말씀하시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선희 오빠, 오늘 지영이가 또 카페에 왔었어요. 나한테 오빠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 우리 비밀 잘 지키고 있네. 화면에 큰 글씨로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이게 사실이야?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해입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요? 더 보시죠. 네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문자였습니다. 남편, 오늘 지영이가 너랑 여행 가자는데 어떡하지? 선이 적당히 핑계대요. 요즘 카페 바쁘다고. 남편, 너한테 미안해. 선이, 괜찮아요. 언니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요. 수빈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준호도 충격받은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정말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슬라이드. 2022년 1월 9일 문자였습니다. 선이 오늘 지영이가 카페에 와서 3시간이나 있었어요. 오빠 칭찬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미안해. 선이 괜찮아요. 사실 언니가 오빠 얘기할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선이 당신이 어떻게 30년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2022년 3월 25일 문자였습니다. 남편 지영이는 요즘 잔소리만 해. 나이 든 것 같아. 선이 20년 넘게 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이 자식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7번째 슬라이드. 사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카페 2층 창문으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키스하는 남편과 선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으악,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빈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준호는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아빠가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8번째 슬라이드.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역삼동 모텔 앞이었습니다. 손잡고 들어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가 돼? 20년을 속였는데. 친정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9번째 슬라이드. 2022년 9월 30일 문자였습니다. 남편 걱정 마. 지영이는 워낙 착해서 의심해도 확인은 안 할 거야. 그런 성격 아니거든. 선이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계속 조심하면서 만나요. 착하다는 게 바보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0년간 당신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10번째 슬라이드.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문자였습니다. 선이 오빤 지금 가족들이랑 있겠죠. 남편 응. 케이크 자르고 있어. 선이 부럽다. 나도 오빠랑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요. 남편 내년에는 같이 보내자. 약속할게. 그날 우리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먹던 게 기억났습니다. 수빈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날 우리 다 같이 행복했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11번째 슬라이드. 2023년 6월 30일 결혼기념일 문자였습니다. 남편 오늘 지영이가 우리 결혼기념일 저녁 어디 가자는데. 선이 가세요. 당연히 가야죠. 남편 너랑 보내고 싶은데. 선이 저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 그래. 이혼하면 바로 너랑 재혼할 거야.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재혼?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시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친정어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12번째 슬라이드. 2023년 10월 1일 문자였습니다. 한 달 전 문자였습니다. 선이 오빠 언제 이혼할 거예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남편 미안해. 수빈이 대학 가면 바로 할게. 선이 정말요? 약속이에요. 남편 약속해. 내년 3월에 수빈이 입학하면 그때 이혼 얘기 꺼낼게. 선이 그럼 내년 여름에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그래. 6월쯤 하자. 수빈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내가 대학 가면 엄마랑 이혼하려고 했어. 딸의 울음소리에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3번째 슬라이드. 동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2층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촬영분이었습니다. 선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년 6월에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남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약속해. 지영이한테 이혼 통보하고 바로 너랑 혼인신고하자. 선희, 드디어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는 거네요. 행복해요. 남편 나도.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식아. 발길질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선희에게는 친정어머니가 다가갔습니다. 너 30년 동안 지영이한테 뭘 받았는데. 손이 날아갔습니다. 선희 뺨을 때렸습니다. 선희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수빈이와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4개월간 이미 다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보실 게 남았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들었습니다. 14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결정적 증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4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사진 17장이 한 화면에 모자이크처럼 배열됐습니다. 모두 모텔 출입 사진이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7회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각 사진마다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오후 8시 15분 입장, 밤 11시 42분 퇴장.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 33분 입장, 밤 10시 28분 퇴장. 2023년 4월 6일 오후 8시 51분 입장, 밤 11시 15분 퇴장. 모든 사진에 두 사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민서가, 내가 어떻게. 15번째 슬라이드. 제주도 사진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여행 사진 8장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 워크숍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희와 제주도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4개월 전부터요. 3개월간 당신들을 미행했죠. 16번째 슬라이드. 통계 자료였습니다. 불륜기간 3년 3개월. 만남 횟수 178회. 모텔 출입 17회. 카페 2층 밀회 42회. 제주도 여행 1회. 부산 여행 1회. 강원도 여행 2회. 주고받은 문자 2347건. 통화 892회. 숫자로 정리된 배신의 기록이었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178번을 만났다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경악했습니다. 네, 평균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났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17번째 슬라이드. 재산 분할 안내였습니다. 총 재산 28억 2천만 원. 아파트 12억 원, 오피스텔 3억 5천만 원, 상가 2억 8천만 원, 예금 8억 7천만 원, 주식 1억 2천만 원. 배분 비율 8대2. 지역모 22억 5천6백만 원. 민성모 5억 6천4백만 원. 위자료 1억 원. 지영 최종 수령액 23억 5천6백만 원. 화면을 본 남편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8대2라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요? 3년간 바람 피운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8대2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위자료 1억도 적게 잡은 겁니다. 원래는 2억도 청구할 수 있대요.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빌었습니다. 용서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거짓말한 사람한테요?
불가능합니다. 18번째 슬라이드.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작성 완료된 협의 이혼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제 서명이 돼 있었습니다. 남편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재판 이혼으로 갑니다.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더 복잡해질 겁니다. 19번째 슬라이드. 선희 카페 관련 자료였습니다. 선인의 작은 쉼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2층이 미래 장소로 사용됨. 저는 일주일에 이번씩 이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1층에서 커피 마시는 동안 2층에서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선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카페 문 닫으세요. 손님들한테 다 알릴 겁니다. 어떤 곳인지요? 뭐?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해. 내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너무하다고요? 30년 친구 남편 빼앗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동네 맘카페에 글 올렸습니다. 역삼동 카페 사장이 손님 남편이랑 바람났다고요. 조회수 23,000회 넘었더군요. 댓글도 500개 넘고요. 다들 카페 이름 알려달라요. 선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언니 제발 그러지 마. 카페 망하면 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3년간 제 등 뒤에서 노란한 대가를 치르세요. 20번째 슬라이드. 남편 회사 관련 자료였습니다. 김민석 부장. 중소기업 재직 27년. 저는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도 익명 제보했습니다. 증거 사진과 함께요. 이미 회사에 소문 퍼졌을 겁니다. 남편이 경악했습니다. 회사에? 회사 사람들한테도 알렸어? 네, 당연하죠. 3년간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며 바람 피운 거니까요. 회사 사람들도 알 권리 있죠. 지영아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남편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21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배신의 대가. 김민석 재산 80% 상실, 위자료 1억 지불, 회사 내 평판 추락, 자녀들의 신뢰 상실, 가족 해체. 최선희 카페 폐업 위기, 30년 우정 파괴, 동네에서 매장,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결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화면을 본 남편과 선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둘 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이 빌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매일같이 선택했어요. 저를 배신하기로요. 한두 번 실수가 아니었어요. 178번 만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인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제발. 나도 정말 미안해. 마가씨였던 것 같아. 선희도 빌었습니다. 마가씨였다고요? 3년 3개월 동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 순간 선택했어요. 30년 우정을 저버리기로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오후 8시 47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선희 아버지였습니다. 과거에 몇 번 뵀던 기억이 났습니다. 선희 아버지는 딸이 여기 왔다는 문자를 받고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선희가 어디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선희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딸을 봤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이야? 그때 TV 화면을 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배신의 대가. 최선희 카페 폐업 위기, 30년 우정 파괴, 동네에서 매장. 선희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리모컨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3년간의 배신. 슬라이드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문자, 사진, 동영상. 모든 증거가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선희 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본 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가 울었습니다.
손이 날아갔습니다. 찰싹. 선이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못된 거사. 30년 친구 남편을 어떻게 빼앗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선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손이 날아갔습니다. 반대쪽 뺨도 맞았습니다. 선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영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선이 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이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일어나. 집에 가자. 아버지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선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등을 보였습니다. 선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양가 부모님, 남편,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요일까지 서류에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법정에서 만나죠.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3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5일 화요일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에 남편이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정 가면 더 불리해질 테니까요. 3월 12일 화요일에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계획대로 8대2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22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까지 합쳐 총 23억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5억 6,4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남편은 4월에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자진 퇴사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불륜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고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27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퇴직금 8,700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구로구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방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56세 나이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수빈이는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는 3월 말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맘카페에 올린 글이 퍼지면서 손님이 끊겼습니다. 하루에 2명, 3명만 오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임대료 28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5월에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끔 선이 아버지께 안부 문자가 옵니다. 지영씨 정말 죄송합니다. 딸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4월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12평 규모 가게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3천만 원, 기물과 재료비에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총 1억 원이 들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지영 베이커리로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솔직한 이름이었습니다. 제빵 학원을 3개월간 다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배웠습니다. 식빵, 바게트, 크루아상, 스콘, 머핀 하나씩 익혔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에 오픈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7명이었습니다. 매출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기뻤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빵을 팔았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은 12명, 매출 15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18명, 매출 23만 원이었습니다.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식빵 사가는 40대 여자,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사가는 30대 남자, 오후에 스콘 사가는 60대 할머니. 얼굴을 익혔습니다.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빵 정말 맛있어요. 매일 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6월 중순 한 손님이 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맘카페에서 본 그분 아니세요? 남편이랑 친구가 바람나서 이혼하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정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예요. 손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새 출발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저도 남편 외도로 이혼했거든요. 용기 얻었어요. 그 손님은 이후 매일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혼한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새 출발한 여자들이었습니다. 7월부터는 맘카페에 베이커리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지영 베이커리 가보세요.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에서 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일평균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매출이 3,600만 원이 됐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를 빼면 순이익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23억 원이 통장에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벌어서 쓰는 게 더 뿌듯했습니다. 수빈이는 6월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였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이었습니다. 축하해 수빈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입시 포기했을 거예요. 준호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좋은 대학 갈 거야. 누나처럼.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아이들은 강했습니다. 부모 이혼을 겪었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기로 한 거니까요. 8월 초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여는 모임이었습니다. 선이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참석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그래, 정말 오래됐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너 이혼했다며? 선이랑 내 남편이 바람났다고 들었어. 응, 사실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친구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30년 친구들. 진짜 친구들 말이야.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선이는 어떻게 됐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 갔대. 어디론지는 모르겠어. 그래. 얼굴 보기 창피해서 도망간 거겠지. 친구들은 선이를 비난했습니다. 30년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나쁜 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베이커리 문 앞에 섰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식빵 20개, 바게트 15개, 크로아상 30개. 오전 8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식빵 2개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방금 구운 거예요. 따뜻할 거예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표정 좋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52세. 이혼녀. 베이커리 사장. 그게 지금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간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선이를 만날 때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만나는 4개월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저녁 양가 부모님과 자녀들 앞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을 때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은 지금 그러고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27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고 재산의 80%를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56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선이는 카페가 망해서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0년 친구들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둘이 다시 만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끝날 겁니다.
저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매일 빵을 굽습니다.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닫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단골이 생길 때, 매출이 오를 때마다 뿌듯합니다. 23억 원이 통장에 있지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쓰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수빈이는 대학생이 됐고 준호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응원해줍니다. 30년 우정이 가짜였다면 진짜 우정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복수가 옳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178번 만나고 2347건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를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평생 치를 겁니다. 저는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30년 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